소셜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 빅데이터 창업 설명서 창업 컨설턴트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잘 요즘에는 지내셨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거긴 어떠니? 괜찮니? 뭐 이제 별일 이런 없지. 별일 없지. 네. 뭐 이런 대화 인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뭐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이 창업 시장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용구 대표님이 아닐까 싶은데 오랜만에 오셔서 네. 빅퀴즈 내주십시오. 네. 예.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꽤 큽니다. 그래도 이 소비가 늘면서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는데요. 다양한 식재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그리고 고가의 가전, 가구까지 온라인상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접촉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 on을 합성한 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과소비, 2번 충동소비, 3번 중독소비, 4번 언택트 소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앞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지역번호 없이 샵 9730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까 그 문자 네. 주신 윤서영님께서 창업을 하시려고 했나 봐요, 3월에. 뭐 다 그랬죠. 아이고, 네. 네. 오늘 코로나19와 창업 시장 살펴볼 텐데 뭐 네. 그간을 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저도 오늘 4주 만에 또 KBS를 찾았잖아요. 그동안 한 달은 꽤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네. 어제도 제가 사실은 한 대학가 사건을 나갔는데 원래 지금이면 이미 개강을 했고 또 낮이나 저녁이나 이제 또 신입생들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죠. 북적북적하죠. 뭐 예. 1학년들뿐만이 아니라 뭐 2, 3학년, 4학년 다 모여가지고 뭐 굉장히 활발한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낮에 제가 찾은 그 대학의 그 대학교는 거의 뭐 정막강산 정도 수준이었고요. 점심에 원래 음식점들이 점심에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수백 개의 그 가게 중에 딱 한 곳만 만석이었고 나머지는 뭐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조차도 사실 네. 찾기가 어려운.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낮에 갔다가 일부러 저녁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녁은 낮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없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적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이제 변해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 정도 상태라면 진짜 뭐 2개월, 3개월도 앞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상권 현장에서는 건물주분들이 월세를 깎아주는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많진 않다. 네. 어제 갔었던 그 대학가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을 그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합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동의하는. 네. 예. 근데 뭐 사실은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월세를 한번 깎아주면 또 계속 깎아줘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고 또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 분들께서 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더 많이 네. 드는 하루였어요. 참 이게 진짜 월세도 걱정이고요. 사실 이 자영업 시작하시면서 네. 대출 받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그 이자는 어떡하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뭐 국내 5대 은행들이 자영업자분들에게 내준 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2조 5천억 원 정도 넘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10일에 그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뭐 신한은행,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국내 5개 은행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총 241조 9,314억 원인데 지난해 말 239조 4,193억 원보다 1%가 늘어난 수준인데 이 1%가 2조 5,12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뭐 이번 달 다음 달 또 그렇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좀 이따 좀 대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만 네. 진짜 이자 갚기도 정말 무슨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국내 은행들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내준 대출 중에서 한 달 이상 상환이 밀린 금액이 지난해 3분기 말 1조 1,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가 늘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뜻이고, 또 상황이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또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또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또 폐업하시는 분도 늘 거고요. 맞습니다. 직장을 잃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예.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미 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뭐 어제 제가 갔던 그 대학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나 임대 문의가 써붙여져 있는 것은 이제는 더 훨씬 눈에 띄게 늘었고요. 또 당분간 그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휴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A4지로 해서 맞아요. 예, 그런 써붙여 있는 가게 곳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뭐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 이제 직장을 거의 직장이잖아요. 자영업분들은. 그렇죠. 그 종업원분들이 같이 또 잘려나가거나 같이 또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무보수 휴직이 또 되니까 네. 이게 걱정이고요. 제가 엊그제 택시를 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택시 그 기사님께서 오늘 저희 방송도 택시 그 기사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본인 이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83대의 택시 중에서 60대가 멈춰섰대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 다 그 택시를 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 지금 이 얘기도 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네. 그 회사가 120에서 130명 정도가 그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벌써 20명이 그만뒀고 또 그런 상황이네. 네, 또 기간별로 휴직을 하시겠다는 분도 또 생기고 해서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뭐 줄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정부 네. 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부가 또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방금 전에 한 20여 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뭐 월세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뭐 특별히 그 감액해주는 것에 뭐 50% 세금 지원하겠다는 것도 네, 있었고요. 네. 가맹점을 지원해주는 본사에게는 뭐 저리로 또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정부에서 뭐 만들어놨고요. 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 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직원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 건데요. 네. 매출 감소나 뭐 생산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사실은 소상공인이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네, 얼마 전에 또 그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건,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이게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여야가 이제 그 협의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와는 이제 연매출 6,6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라고 했는데 이게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늘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연매출 8,800만 원이면 하루 매출로 따지면 2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4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분들에게는 이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하루 매출 23만 원 넘어가는 자영업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루 매출 23만 원의 자영업자분들 힘들지만 하루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그쵸, 사실은- 그만큼 고용, 네네. 예, 직원분들이 그 많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인 그 들어가는 돈들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 그 매출이 큰 곳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폐업이 돼버리면 네. 여기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몇 명 아니면 수십 명의 그 직원들이 함께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 감면이라는 것을 그 매출 연매출 8,8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분통을 좀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대책이 아닌가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끝으로 그래도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일단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의 교훈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대료가 비싼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배달과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은 지금 매출이 또 괜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배달과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 컨설턴트 창업 PI 이용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밝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다음 주에 좀 좋겠네요. 웃으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하지 못한 대책이 아닌가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끝으로 그래도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일단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의 교훈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대료가 비싼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배달과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은 지금 매출이 또 괜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배달과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 컨설턴트 창업 PI 이용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밝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으면 다음 주에 좀 좋겠네요. 웃으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빅퀴즈 정답은 4번 언택트 소비였죠. 우리말로는 비대면 소비라고 하는데요. 3970님, 0327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